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확인되면서 접촉이 의심되는 120여 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들불축제 등 예정된 행사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호텔 직원 22살 A씨. 엿새간의 동선이 공개된 가운데 지난 18일 새벽 서귀포시 중문동 노래주점, 20일 오후 강정동 빵집을 방문한 것과 21일 중문 하나로마트 농협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와가지고 막 했어요. 어저께 아까 여기 거리가 팽했어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현금 인출기 앞 정문은 방역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동선이 확인됨에 따라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124명을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매일 2차례씩 체온과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예정된 행사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제주 들불축제와 왕벚꽃 축제, 유채꽃 국제걷기 대회가 취소됐고 민간단체 행사 개최 때 공공건물 사용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행정주간 행사인 경우에는 취소 또는 연기토록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주간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취소와 연기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여행객들이 집단 감염돼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다녀온 제주도민 37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한 명이 기침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갔다 온 신도들에게 그 자가격리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병의원을 찾지 말고 1339나 보건소로 먼저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제주도 내 신천지 교회 시설을 합동 점검한 결과 모두 자진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2곳 등 모두 7곳으로 제주도는 점검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가했다는 신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등 예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일요일마다 4차례 열리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주중에 열던 기도회는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친교 모임 등 행사를 중단했고 천주교 제주교구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신자는 미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경마가 열리지 않습니다. 레츠런파크 제주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 경마공원을 폐쇄합니다. 또 임시 중단 기간 추가적인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 물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전염성 병원체인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에 확산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확진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압병상이 10여 개에 불과한 데다 의료진과 검사 장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는 병실입니다. 전신보호복과 고글 등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바이러스가 섞인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음압병실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 의료원 등에 모두 13개. 하지만 확진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압병상은 11개에 불과합니다. 중환자실 안에 이 음압병실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환자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돼 있지만 환자들을 그쪽으로 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는 제주대 병원에 격리병상 30여 개를 요청했지만 다인실을 1인실로 개조해 준비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대학병원에서는 확산을 대비해서 이미 그 4층 3개 병동을 다인실들을 다 개조해서 보건소 외부에는 음압 텐트를 설치해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분리해 놓은 건데 음압 텐트가 설치된 곳은 보건소 6곳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또 엑스레이 장비가 없어 폐렴 여부 등 기본 검사도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도내 보건소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도 문제입니다.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찍어야 되는 기사분이나 또 판독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나 또 주말에는 사실 그 운영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한라병원의 의료진이 자가 격리된 데다 역학조사관도 7명밖에 되지 않아 의심 환자와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진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와 대구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의 일시 중단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 대구 항공기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가 경북 지역 불만 여론이 들끓자 대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항공기 운항 중단 건의를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항공사들은 제주도의 운항 중단 건의 전에 이미 탑승률 저하로 제주 대구 노선 운항을 무더기로 중단 결정했습니다. 제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유출자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으로 확인돼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양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합동 기자회견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문서 유출을 시인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는 가게 이름과 택시 번호, 확진자와 술을 함께 마신 동료 이름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지난 22일 오전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유명 온라인 카페까지 게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1만 톤으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어업 생산량도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1만 4천 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0만 톤가량 감소했는데 멸치와 고등어, 붉은 대게 등 생산 비중이 높은 어종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에서도 오징어와 붉은 대게 등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의 감소는 심각합니다. 강원 동해안도 지난해 어획량은 4만 톤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7% 줄었습니다. 어획량 감소는 해양 환경 변화와 자원 감소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종별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금어기 설정 등 수산 자원이 스스로 늘어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바다숲 조성을 통해 연안 생태 환경을 완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15년 동안 3천억 원을 들여 바다숲 조성을 확대해 수산 자원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해조류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다시마 종자를 생산해 마을 어장 인공 어초에 이식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바다숲을 조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산 자원이 증강되고 그리고 바다에 해조류가 무성하게 되면 나중에 그 해조를 이용해서 산업화까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자원 회복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은 원목 표고버섯이 수출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면서 올해는 200만 달러 수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목포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으로 떠날 표고버섯이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버섯 가공식품과 김, 김치, 신선 과일 등 지역 특산품도 함께 수출길에 오릅니다. 해외 유통업체가 원목 표고버섯에서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식재료까지도 믿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해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영국 등에 17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등 3년 연속 100만 달러를 해외에 팔았습니다. 신뢰도가 상당히 쌓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앞으로 농협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것을. 올해 벌써 3차례 선적으로 지난해보다 시작이 순조롭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 지난해 가을 잦은 비로 인해 원목 표고버섯 수확이 기대치의 30% 수준에 그쳤고 경매량도 150톤 안팎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고급 화고, 일본은 중등급 버섯 등 국가별로 선호하는 표고버섯이 각기 다른데 생산량이 줄면 물량을 채우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 물량이 준다는 것은 저희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물량이 준다는 가격이 당연히 또 올라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죠. 지난해 홍콩의 정치 상황, 일본의 경제 보복의 영향으로 한 해 미뤘던 표고버섯 수출 200만 불 시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의 경기 위축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10에서 40mm고 산지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이후 일교차가 크게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8도, 서부가 7도, 북부와 동부가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17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1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점차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현재 기온은 1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도 포근하겠고요. 금요일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을 오늘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합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오영훈, 부승찬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됩니다. 제주시 갑은 전략공천 대상으로 선정됐고 서귀포시 선거구는 현역인 위성곤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전략공천에 대해 민주당 도당 당원과 시민 1000여 명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원인 김상균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당원과 시민 1100여 명이 전략공천 반대에 서명했다며 탄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 선거구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되는 송재호 전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참좋은균형발전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민주당은 이달 안에 전략공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감귤을 위협해온 수입 오렌지 공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오렌지 수입량은 12만 4천여 톤으로 전년보다 12.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연평균 수입량 12만 1천여 톤보다도 5.7% 줄었습니다. 오렌지 주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악천후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당도를 비롯한 품질도 하락해 국내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 내 대형마트의 부진이 8분기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제주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액 지수는 146.8로 2018년 4분기 127.4에 비해 15.2% 증가했습니다. 판매장별로는 면세점이 38.5% 증가해 가장 호조세를 보였고 편의점과 전문 소매점의 판매액이 늘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지난 2018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유기동물 입양 희망자 사전교육을 시작하고 6월부터는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신청자에게만 입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교육은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매월 4차례 이뤄지며 동물보호법과 질병예방 요령, 반려동물 행동 습성 등에 대해 이뤄집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